신학교육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아마 뭐 딱딱한 교리나 전통 그런 걸 배우는 것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근데 만약에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근본적인 뭔가를 놓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놓친 조각을 찾아 나서는 아주 특별한 대학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이야기의 완전 핵심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만약 성경을 썼던 그 사람들, 그 시대 사람들의 눈으로, 그들의 생각 방식으로 성경을 다시 본다면 과연 뭐가 보일까요? 뭐가 달라질까요? 그래서 오늘 이 5가지 순서로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먼저 어떤 대학인지 알아보고 설립자의 정말 독특한 배경, 그리고 이 대학의 핵심 철학인 히브리적 사고가 뭔지, 또 이걸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이 꿈꾸는 거대한 비전까지. 자, 그럼 코엔 대학교가 뭐가 다른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네, 첫 번째 섹션입니다. 다른 종류의 대학교. 제가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 있잖아요. 바로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세워진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코엔 대학교의 목적과 비전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학의 목표가 그냥 뭐 신학 지식을 가르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얼마나 복잡해요? 다민족, 다국적 이런 세상 속에서 진짜 평화를 만들고 복음을 전할 사람을 키워내겠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시작부터 스케일이 다르죠? 아주 거대한 지구적인 비전을 품고 출발한 겁니다. 아니, 근데 이런 특별한 비전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요. 바로 설립자, 게리 코엔 박사라는 한 인물에 닿게 됩니다. 사실상 그의 삶 자체가 코엔 대학교의 정체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건 코헨 박사님이 직접 학생들한테 전하는 인사말인데요. 되게 따뜻하죠? 한 분 한 분 직접 만나 가르치고 싶다는 이 말에서부터 벌써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교육에 임하는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분의 이력을 좀 보세요. 와, 이게 정말 말이 되나 싶을 정도예요. 일단 제사장 가문인 아론의 147대 직계 후손이에요. 정통 유대인 혈통이라는 거죠. 그런데 17살의 기독교인이 된 메시아닉 주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뉴킹 제임스 성경 있죠. 그거 번역할 때 138명 학자들의 총책임자였고 심지어 요한계시록은 혼자서 번역했어요. 쓴 책이랑 논문만 1000편이 넘고요. 이 배경 하나하나가 정말 엄청난 권위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관점을 만들어주는 거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분이 왜 특별한지, 정통 유대교의 뿌리와 기독교 신앙,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그것도 최상의 수준에서 가진 신학자는 사실상 이분이 유일하다고 평가받아요. 그러니까 두 세계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이어주는 정말 특별한 다리 같은 존재인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독특한 배경에서 코엔 대학교의 가장 핵심적인 철학이 나옵니다. 바로 히브리적 사고인데요. 자, 그럼 히브리적으로 생각한다? 이게 대체 뭘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나중에 생긴 서양 철학이나 현대적인 생각의 안경을 벗고 성경이 처음 씌워졌을 때 그 시대 사람들의 눈으로 그들의 문화와 관점으로 성경을 다시 읽어보자는 겁니다. 원작자의 의도에 최대한 가깝게 다가가는 거죠.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는데요. 이게 정말 재밌어요. 우리가 익숙한 그리스식, 즉 헬레니즘 사고는 논리랑 이성적인 분석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개인의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하나의 이론으로 분석하죠. 그런데 히브리적 사고는 달라요. 신앙과 계시, 그리고 공동체를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말씀은 머리로 분석하는 이론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해야 하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와, 관점이 완전 다르죠? 그렇다고 코엔 박사님이 이성은 다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 말을 보세요. 기초는 신앙, 즉 히브리적인 것이지만 그 위에서 이론을 발전시키는 건 이성, 즉 헬레니즘적인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이성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이성의 뿌리를 신앙이라는 더 단단한 땅에 내리게 하자는 거죠. 정말 균형 잡힌 시각 아닌가요? 자, 그럼 이런 멋진 철학을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어떻게 녹여내고 있을까요? 이제 그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코엔 대학교 교육의 핵심 목표를 딱 한 단어로 말하면 바로 말씀의 체질화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머리에 쌓는 게 아니라 아예 내 몸의 일부처럼 내 체질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곧 나의 생각, 나의 삶이 되게 하는 거죠. 완전한 내면화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럼 뭘 중심으로 가르칠까요? 첫째, 모든 공부의 기본은 무조건 성경 66권입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둘째, 그걸로 뭘 하느냐?
바로 가정이랑 교회를 세우는 법을 배웁니다. 굉장히 실용적이죠? 셋째, 이 모든 교육 방식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모델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가정, 교회, 학교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하나의 생명체처럼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게 바로 그 말씀의 체질화를 위한 8단계 로드맵인데요. 보세요. 그냥 읽는 카라에서 시작해서 내 안에 채우는 하야, 깊이 생각하는 시아흐, 파고드는 다라시, 함께 나누는 샤파트, 글로 정리하는 카타부, 남을 가르치는 라마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에서 살아내는 아싸까지. 와, 정말 말씀을 온몸으로 배우는 과정이죠. 근데요, 코엔 대학교의 이야기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학교의 스케일은 캠퍼스를 훌쩍 넘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거든요. 이들이 품고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글로벌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153. 이 숫자가 뭘까요? 이 숫자 안에 코엔 대학교의 거대한 꿈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비전 153 프로젝트인데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제자들이 물고기 153마리를 잡는 기적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따온 이름이에요. 핵심은 뭐냐면 전 세계의 신학교를 세워서 외국인이 아니라 그 나라 현지인 리더를 직접 키워내자는 겁니다. 그들이 자기 민족을 가장 잘 아니까요. 근데 이 목표의 스케일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보세요. 1단계 153개 나라의 신학교를 세운다. 2단계 각 신학교가 주변에 분교를 10개씩 만든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전 세계에 1530개의 선교 거점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와, 이건 뭐 전 세계를 촘촘하게 잇는 교육 선교 네트워크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그냥 꿈만 큰 거 아니야? 할 수도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미 30년 넘게 진행해온 프로젝트고요. 벌써 목표인 153개국 중에 75개 나라에 도달했어요. 거의 절반을 이룬 거죠. 이게 그냥 구호가 아니라 진짜 꾸준히 성공적으로 이뤄온 사명이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비전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예가 하나 있어요. 인구의 85%가 무슬림인 나라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코엔 대학교의 비전으로 세워진 현지 학교의 사역을 보고 무슬림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을 이 학교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1000명이 넘는 무슬림 학생들이 부모님의 동의를 받고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와, 이건 진짜 이론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비전의 힘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만 다시 정리해 볼까요? 첫째, 코엔 대학교는 독특한 메시아닉 주요 유산을 바탕으로 세워졌다는 거. 둘째, 성경의 원래 의미를 찾기 위해 히브리적 사고를 강조한다는 점. 셋째, 말씀의 체질화를 통해 지식이 아닌 삶을 바꾸는 교육을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전 193이라는 거대한 글로벌 프로젝트를 통해 이미 75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만약 신앙이 세상을 보는 하나의 렌즈라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히브리적 사고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본다면 여러분의 관점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지금까지와는 무엇이 다르게 보일까요?